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흥미로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명은 늘 웃는 얼굴입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말투는 나긋나긋하고 거절하는 법도 없어서 주변 평판은 항상 좋죠.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이걸 지금 일처리라고 한 겁니까? 말투는 퉁명스럽고 표정은 늘 굳어 있어서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대하기 어렵다 하며 슬슬 피하곤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도저히 수습이 안 될 것 같은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평소 걱정 말라던 그 친절한 사람은 어떡하죠?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하며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있거나 심지어 연락이 두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멘붕에 빠져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야근을 자처하고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묵묵히 수습하고 있는 건 놀랍게도 평소 그렇게 까칠했던 그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보면 심성도 착한 사람일 거다라고 아주 쉽게 단정합니다. 반대로 말투가 세거나 표정이 굳어있으면 성격이 안 좋겠다거나 나와는 맞지 않겠다고 판단해버리죠. 사실 이건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안전한 신호를 보내는 대상을 선호하니까요. 부드러운 말투, 상냥한 미소는 당장 내 기분을 해치지 않으니까 좋은 사람으로 입력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배신감은 대부분 첫인상의 오류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매너와 내면에 자리 잡은 책임감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는 걸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모순은 수천 년 전에도 똑같았던 모양입니다. 동양 철학의 가장 큰 스승인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현상을 교원영색이라는 네 글자로 꼬집었습니다. 교묘한 말과 꾸며낸 얼굴을 하는 사람치고 어진 사람은 드물다. 즉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고 표정을 보기 좋게 꾸미는 사람 중에 진정으로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내면이 단단하고 진실한 사람은 굳이 겉포장에 집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내면이 빈약한 사람일수록 그 빈 공간을 감추기 위해 더 화려하고 부드러운 포장지를 사용하려 듭니다. 물론 겉과 속이 모두 부드럽고 훌륭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건 부드러움 그 자체가 선함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믿음직해 보였던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입을 닫아버리는 모습. 반대로 평소엔 거칠고 투박해서 오해를 샀지만 문제가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고 동료를 보호해주던 사람. 이런 경험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성격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그저 매너나 처세술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람을 깊게 알아보기 귀찮아서 눈에 보이는 정보부터 덥석 믿으려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조용하면 착한 사람, 말이 세면 나쁜 사람, 이렇게 분류하는 게 훨씬 간편하고 에너지가 적게 드니까요. 하지만 이런 간편한 판단은 결국 내 곁에 진짜 남아야 할 진국 같은 사람을 놓치게 만들고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곁에 두게 만듭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다듬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와 책임감은 절대로 연기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누군가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본질까지 다 알았다고 확신하는 습관은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조금은 내려놓는 게 어떨까요? 말뿐인 위로보다 묵묵히 곁을 지키는 따뜻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말하는 원숭이 이원숭이었습니다.